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월요일 뉴스데스크 경남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프로축구연맹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의 축구장안 선거운동을 막지 못한 경남FC를 징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치 공세가 이어지면서 보궐선거의 주요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4.3 보궐선거를 앞두고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후보들의 경제 분야 공약과 스타필드에 대한 의견을 점검합니다.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사실상 양강구도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단의 총력 지원 속에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자신들의 우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벚꽃축제인 진해군항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축제 현장을 연결합니다. 프로축구연맹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훈 후보의 축구장 내 선거운동을 막지 못한 경남FC를 징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징계 결과에 따라 정치 공세는 더 거세질 전망이어서 이번 보궐선거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당명과 기호 2번이 적힌 붉은색 점퍼를 입고 관중석 안으로 들어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훈 후보 등 일행. 강 후보가 손가락 2개를 보이며 지지를 호소하자 학생들이 똑같이 따라합니다. 경남FC 직원 제지로 옷을 바꿔 입는 듯 하더니 다시 붉은색 점퍼를 입고 유세를 이어갑니다. 선거운동원들까지 가세한 막무가내식 선거운동은 30분 동안 계속됐다는 게 구단 측 설명입니다. 계속 이제 안 된다고 위반이라고 하니 따지시기도 하고 그런 규정이 그냥 갖고 왔다 이런 상황까지 갔다고. 경남FC는 규정을 위반하게 된 내용을 담은 경위서를 프로축구연맹에 제출했고 연맹 측은 오늘 경기위원회를 열어 경남FC를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홈경기 전 그 정도에 열린 일이거든요. 이번 주 빠르면 내일일 수도 있고요. 이번 주 내로는 열릴 겁니다. 경남FC는 상벌 규정에 따라 최대 승점 10점 삭감을 비롯해 무관중 또는 제3지역 홈경기, 2천만 원 이상의 벌금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유감을 표명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비롯해 구단까지 논평을 내고 징계를 받을 경우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구단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며 도민과 경남FC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에게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줬다. 경남FC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는 이번 주 정치권의 공세 수위는 더 거세질 전망이어서 이번 사태가 막판 4.3 보궐선거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4.3 보궐선거를 앞두고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합니다. 오늘은 각 후보들의 경제 분야 공약과 스타필드에 대한 의견입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강기훈 후보는 원자력 기술산업 메카 조성과 창원 도시철도 사업 재개를 공약했습니다. 탈원전을 해서 지금 285개 협력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근무하는 한 3만여 명의 가족들이 지금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먼저 살려놔야 된다.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는 창원형 코트라 설립과 창원 산단 무한도전 클러스터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창원 지역 기업들의 수출과 투자를 상담하는 창원형 코트라를 설립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에 가지 않아도 창원에서 수출과 투자 상담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을 창원 전역으로 확대하고 소재연구원 설립을 공약했습니다. 창원에 소재연구원을 반드시 설립해서 창원공단 소재혁신을 통한 공단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민중당 손석형 후보는 창원 공단 살리기 3법 제정과 급진적 탈원전 정책 대안 마련을 제시했습니다. 창원 공단 살리기 3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원 공단 살리고 노동자, 자영업자, 청년 모두 웃게 하겠습니다. 대한애국당 진순정 후보는 탈원전, 최저임금 인상 저지와 한미 동맹 강화로 방산 수출을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최저임금 인상을 저지해서 창원에 있는 많은 원전 관련 업체들을 살려낼 것이고요. 무소속 김종서 후보는
국민의 세금 부담률을 3분의 2로 줄이고 매년 10% 이상 경제 성장을 공약했습니다. 국민 공유기업 경제로 사회복지 비용이 필요 없게 됩니다. 때문에 국민 세금 부담률을 3분의 2 이하로 줄여주고 소비 성향이 크게 증가시켜서 매년 10% 이상의 경제 성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필드 창원 입점에 대한 의견도 물어봤습니다. 시기가 때가 있을 것이다. 거기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창원 경제가 활황이 될 때 그때 검토를 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창원 지역 상권과 상권을 보호하고 시민의 편리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상생 공존형 창원형 스타필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교통 영향 평가뿐만 아니고 자영업 시장 전반에 미치는 환경 영향 평가, 생태계 영향 평가부터 반드시 해서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해줄 거냐 말 거냐 논의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지역의 민생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것이 공론화의 첫째 주제가 되어야 된다. 또 자영업자들이 힘든 것은 명명백백합니다. 충분한 상권 영향 평가와 부동산 시장 조사하고 그리고 전통 시장의 활성화 방안들을 심각하게 고려한 후에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폐업하고 파산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가격을 스타필드 측에서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사실상 양강구도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단의 총력 지원 속에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서로 자신들의 우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이제 판세가 뒤집혔다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강력한 여당 후보인 자신만이 남은 1년 동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일자리 1만 개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산 폭탄 떨어져서라도 이 지역 경제 살리라고 하는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 민심이 양문석의 진정성을 본격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릴레이 유세에 나설 방침입니다. 자유한국당 점정식 후보는 크게 앞섰다며 수성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유권자들 사이에 야당 심판론이 자리 잡고 있다며 조선업 회색만이 통영 고성의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말 많은 격려를 해주시면서 당신이 적임자다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힘을 얻고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남은 기간 동안 황교안 당대표를 중심으로 출퇴근 지원 유세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대한애국당 박청정 후보는 민주당과 한국당 동시 심판론을 앞세워 해양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여야 대표단의 지원 속에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서로 승리를 장담하며 막판 총력전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 측 인사가 지역 언론 기자 매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나와 도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정 후보 측 인사가 우호적 기사를 써달라며 지역 기자에게 금품을 건네려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선관위는 지역 언론 기자의 주장일 뿐 확정된 사실은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 후보 캠프는 보도 자료를 내고 선관위가 조사하고 있는 매수 시도 의혹에 대해 아무 관련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최대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지금 진해 여자천에 나가 있는데요. 서창우 기자,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한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 날씨는 다소 쌀쌀해져 쌀쌀한 날씨에도 이곳 여자천에는 늦은 시간까지 벚꽃을 보러 온 상춘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진해 벚꽃은 밤이 되면서 각종 조명과 함께 어우러져 더욱 화사하고 탐스러워 보이는데요. 36만여 그루의 벚꽃을 보러 지난 주말에도 벌써 100만 명 넘는 관광객들이 다녀왔습니다. 올해 57회째인 군항제에선 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 에어쇼와 진해 군악의장 페스티벌이 펼쳐집니다. 평소에 들어갈 수 없는 해군 부대도 매일 오후 4시 30분까지 일반 관람객에 개방합니다. 밤마다 별빛 축제도 이어지고 오는 4일엔 멀티미디어 해상 불꽃쇼가 열려 진해 속천항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대문화 역사길 스탬프 투어와 함께 다양한 축제도 이어지는데요. 허성무 창원시장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중앙시장에서 야맥 축제가 있습니다. 젊은 청춘들이 맥주를 마시고 싶을 때 중앙시장에서 안주거리를 사면은 맥주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고 있고요. 특별히 제왕산의 불빛 축제 거리 조성은 올해 새롭게 단장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볼거리, 즐길거리가 참 많은 것 같네요. 그런데 올해는 꽃이 좀 일찍 피어서 진해 군항제를 제대로 즐길 수 있을까 걱정이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예, 올해는 예년보다 높아진 기온 탓에 벚꽃이 일찍 만개했습니다. 때문에 축제 기간 동안 벚꽃이 질까 봐 걱정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건데요. 다행히 이번 주엔 비 소식이 없는 만큼 주말까지는 활짝 핀 벚꽃을 계속 볼 수 있을 것으로 창원시는 내다봤습니다. 오는 10일까지 군항제는 계속되는데요. 주말에는 벚꽃 축제장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행됩니다. 주말 진해 나들이 계획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창원시 진해구 여자천에서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네, 축제 현장의 한편에는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진해경찰서는 진해 군항제를 찾은 여성 관광객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창원시에 사는 36살 윤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달 30일 창원 진해 여좌천 일원에서 소형 액션 카메라를 운동화에 장착한 뒤 1시간여 동안 치마를 입은 여성을 골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해와 함안, 창녕 등에 흩어져 있는 가야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최근 문화재청이 가야 고분군을 세계유산 등재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신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화가야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일대입니다. 6세기 비화가야인들의 다양한 매장 방법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순장 인골과 600여 점 이상의 다양한 유물이 출토돼 가야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전망입니다. 그 수장급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세력 구도에 대한 부분들이 이 작은 묘들에서 어떤 구역 단위를 설정한다든지 문화의 전파들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창녕의 고분군 등 가야시대 고분군 7개가 최근 문화재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2021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목표인데 이를 위한 국내 첫 단계를 통과한 겁니다. 특히 경남엔 가야 고분군 7개 가운데 김해와 함안, 창녕, 고성, 합천 등 5개가 위치해 있어 관심이 더 큽니다. 연구진들은 세계유산 등재의 중요한 기준인 가야 고분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야가 위치했던 그런 증거들,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기존에 많은 연구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저희 연구진들이 그걸 엮어야 됩니다. 3국에 가려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제4의 제국 가야가 세계유산 등재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경남 서부청사 종합민원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종합민원실은 진주시 월안산로에 있는 경남 서부청사 본관 1층에 설치됐으며 행정경제 담당과 문화복지 담당, 국토해양 담당 등 3개 부서에 11명의 직원이 업무를 전담합니다. 이번 개소로 경남 서부권 주민들이 창원 본청을 방문하지 않고 경상남도의 행정과 관련한 민원 업무를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경남본부의 4월 7일 평양 국제마라톤 대회 참가가 무산됐습니다. 6.15 경남본부는 지난 2월 금강산에서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4월 평양 국제마라톤 대회 참가에 합의하고 북측이 초청장을 보내주기로 했지만 3월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본부 측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이 방북 무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창원시 진해구와 통영 등 도내 4개 고용위기 지역 근로자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내년 2월까지 18억 원을 투입해 수업료와 수학여행비 등을 지원하며
지원 희망 근로자는 오는 12일까지 자녀의 학교에 자료 조사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경상남도가 오늘 도청 회의실에서 중소기업과 특성화고등학교 간 취업과 일자리 문제를 돕는 경남 하이트랙 개설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야테크 등 도내 10개 업체는 삼천포 공고 등 5개 특성화고와 협약을 맺어 졸업생 44명에 대한 채용을 약속했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도내 군의원 A씨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업무 추진비 카드로 자신이 속한 군의회와 군청 6개 부서 소속 공무원에게 45만 8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각 부서에 배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내 대학가에서도 김정은 서신을 표방한 정부 비판 대자보가 붙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오늘 창원대와 김해대, 진주교대, 경남과기대, 국제대 등 도내 5개 대학교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발견된 것을 확인했는데 대북 찬양 등 대공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모욕이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4.3 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이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로는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어느 후보에 유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